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눈과 주름이 깊어졌더라고요. 이제는 무릎도 예전 같지 않고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그렇게 세월이 몸에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너무 길고 한 달은 너무 빨라요. 무언가 쓸쓸한데 막상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고요합니다. 젊을 땐 일하느라 바빴고 아이 키우느라 바빴고 이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멋지게 사는 7가지 비결. 이제는 누구보다 나를 위한 삶, 하루하루가 더 반짝이는 삶을 살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한번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2세 김인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앉습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스카프 색을 고르죠. 화창한 날엔 노란색, 흐린 날엔 보라색.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예쁘게 살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김 어르신은 동네 분들 사이에서 스카프 할머니로 유명합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오늘은 분홍색이네요 라고 인사할 정도죠. 멋지게 산다는 건 꼭 돈이 많거나 화려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나를 가꾸는 사람,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쁜 스카프 하나, 나에게 잘 어울리는 색 하나. 그런 작은 표현들이 내 삶에 빛을 더해줍니다. 나이 들수록 남이 보는 나보다 내가 좋아하는 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향기를 가진 사람, 참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배우는 사람입니다. 68세 박정수 어르신은 몇 해 전 손자가 스마트폰을 선물해주며 유튜브를 알려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누르면 요리도 배울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루 한 편씩 요리 영상을 보며 메모하셨고 지금은 손녀 생일상도 직접 차리십니다. 초간단 감자전, 돼지고기 묵은지찜은 박 어르신의 특기예요. 동네 분들이 묻습니다.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러면 박 어르신은 이렇게 웃습니다. 스마트폰 선생님이 알려줬지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요리법과 스마트폰 사용법도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기술이 어르신을 기다려주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용기 내어 처음을 시작하면 새로운 세상이 반갑게 손을 내밀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순간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다시 청춘이 됩니다. 배움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이 아니라 이 나이니까 더 즐겁게 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70세 최정의 어르신은 자녀들이 외국에 살고 있어 혼자 지냅니다. 명절에도 혼자 영화관을 갑니다. 주변에선 걱정도 하죠. 외롭지 않으세요? 하지만 최 어르신은 말합니다. 내 시간에 맞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아세요? 요즘엔 카페에서 그림 그리는 취미도 생겼습니다. 그림 한 장을 완성할 때면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남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비교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이젠 천천히 내 걸음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남과 비교해 초조한 살보다 지금 내 자리에서 만족하는 삶이 훨씬 멋있습니다. 당신의 속도가 곧 정답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66세 이병희 어르신은 은퇴 후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다 우연히 찾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책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함께 일하는 이들과 책 이야기, 손주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관계는 억지스럽지 않고 편안합니다. 이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젠 관계에 지치지 않아요. 좋은 인연이 오면 반갑게, 떠나면 조용히 보내요.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누군가는 무거운 말로 상처 주고 누군가는 기대만 가득 안기죠. 이젠 좋은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고 가벼운 인연 하나에도 감사한 나이. 그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어떤 인연은 멀어져야 내가 더 편안해집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과만 연결되는 것, 그게 진짜 여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미 있는 시간 루틴을 가진 사람입니다.
75세 조재원 어르신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아침 7시 공원 걷기, 10시엔 아내와 커피 타임, 3시엔 클래식 음악과 함께 손글씨 쓰기.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 처음엔 허무했어요. 근데 하루의 루틴을 만들고 나서 달라졌죠. 지금은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여가는 느낌입니다. 그 손글씨로 자녀, 손주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며 요즘엔 나의 하루 엽서라는 제목으로 자서전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는 하루입니다. 내가 정한 소중한 시간표는 지루함 대신 안정감을, 허무함 대신 만족감을 줍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느낌, 그것이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6번째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70대 김용호 어르신은 평생 친구와 돈 문제로 크게 다투고 10년 넘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그 친구 생각이 났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의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김 어르신은 알았죠. 이러다 영영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잘 지냈나? 전화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많이 보고 싶었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잠이 그렇게 잘 올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죠.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누굴 미워하거나 과거에 매달리는 건 결국 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 화내지 않고 웃는 사람,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멋있고 건강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그러니 감정을 가볍게, 마음을 유연하게. 그게 진짜 멋진 어른의 태도입니다. 7번째는 나이 든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80세 윤경숙 어르신은 하루에 한 번 셀카를 찍습니다. 화장 안 한 얼굴, 주름진 손, 하얗게 센 머리. 그 모습 그대로 사진을 남깁니다. 이건 내 시간의 흔적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예뻐해. 손녀와 브이로그도 찍고 본인의 모습이 담긴 엽서도 만들어 지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걸 받은 친구들은 말하죠. 야, 넌 나이 들수록 더 멋져진다. 윤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이 든 얼굴을 감추지 마세요. 그건 살아온 날들의 메달이에요. 나이 든 얼굴, 주름진 손, 약해진 무릎. 이 모든 건 내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걸 감추기보단 자랑스럽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늙는 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익어가는 건 내 선택입니다. 나는 이제 익어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소중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멋지게 산다는 건 화려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매일을 나답게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바로 지금 당신의 인생은 다시 한번 빛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시드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멋진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